8호제곱미터 초과되는 아파트가 대형 평수 아파트라고 하는데 네. 이게 왜 수익이 크게 날 수밖에 없냐면 경쟁이 굉장히 적어요. 줄어들면 낙찰가가 어떻게 될까요? 낮아지죠. 낮아지면 수익은 커지죠. 커지죠. 맞습니다. 그래서 기회라는 거예요. 우리는 큰 수고 안 들이고 1억 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훨씬 낫죠. 네. 근데 여기서 끝내기 좀 아쉽죠. 아쉽죠. 그래서 제가 추천 물건까지 준비를 했어요. 아파트 단기 매도 하시고 싶으시다고요? 근데 수익이 안 난다고요? 제가 경쟁 피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용쌤, 네. 빌라만 하시잖아요. 네. 그럼 아파트 단기 매도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아파트 단기 매도 안 된다고 말한 적 없는데요. 아, 그래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뭔가 수익을 크게 가져가고 싶으면 아파트보다는 빌라를 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언제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나요? 근데 저는 남들이 하는 아파트를 보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무슨 아파트예요? 남들이 안 보는 아파트. 그걸 어떻게 찾아야 돼요? 제가 그래서 오늘 남들이 안 보는 아파트가 어떤 거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찾는지 좀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오. 우리 보통 아파트 생각하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수익이 조금밖에 안 남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쵸?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보통 아파트들은 그렇고요. 대형 평수 아파트를 보면 조금 말이 달라요. 대형 평수면 기준이 어느 정도예요? 8호제곱미터 초과되는 아파트가 대형 평수 아파트라고 하는데 네. 이게 왜 수익이 크게 날 수밖에 없냐면 경쟁이 굉장히 적어요. 왜 경쟁이 적을까요? 대형 평수라서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매매 사업자 설명하면서 이야기 한번 해드렸죠. 네. 우리가 매매 사업자로서 단기 매도를 할 때 8호제곱미터 초과를 하게 되면 부가세 10% 납부해야 된다고 한 거 기억나시나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이 8호제곱미터 초과하는 대형 평수 아파트들은 아무래도 경쟁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럼 부가세 10% 계산해서 입찰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왜요? 아무래도 한 쿠션 더 내가 움직여야 돼서 아. 계산을 해야 되니까. 번거로우니까. 번거로우니까. 아. 그래서 입찰 경쟁이 그만큼 줄어들죠. 네. 줄어들면 낙찰가가 어떻게 될까요? 낮아지죠. 낮아지면 수익은 커지죠. 커지죠. 맞습니다. 그래서 기회라는 거예요. 네. 저는 남들이 다 하는 아파트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왕 아파트를 하더라도 돈이 되는 아파트 보면 훨씬 좋잖아요. 이게 계산하는 게 엄청 복잡할까요? 저는 복잡할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한 번만 따라 해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실제로 얼마 전에 철산에서 아파트가 하나 낙찰이 됐는데요. 네. 대형 평수 아파트가 낙찰이 됐어요. 그게 차익이 얼마나 났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경쟁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네. 넉넉 잡아 4천만 원. 4천만 원, 무려 2억이 차익이 났습니다. 물론 실제로 지금 매도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물건이 12억 2천만 원에 낙찰이 됐거든요. 지금 나와 있는 호가 최저가가 14억 5천이에요. 와. 그럼 이렇게 하면 2억 차익이 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호가잖아요. 네. 이거 내가 팔고 싶은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무리 최저가라 하더라도 실제 거래된 거랑 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쵸. 최근에 거래된 걸 봤더니 13억 5천만 원의 거래가 됐더라고요. 오. 그럼 이렇게만 해도 최소한으로 1억 차익인 거죠. 네. 근데 우리가 조금 기다리면 지금 호가 기준으로 매도를 할 수 있겠죠. 이게 대형 평수는 중소형 평수랑 달라요. 대형 평수는 금액이 올라가는 게 1억, 2억 이렇게 올라가기도 해요. 아, 크게 뛰는 거예요? 네네. 그만큼 물건도 많이 없고요. 거래도 그렇게 많이 활발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거래될 때 1억, 2억 이렇게 올라서 거래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기다리면 2억 차익을 보고 매도할 수도 있는 거죠. 예전에 입찰했던 물건 아니에요? 아, 예전에 입찰된 물건을 가지고 제가 지금 가짜로 얘기를 한다? 네. 지금 이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저를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이거 25년도 5월 달에 입찰한 물건이에요. 아, 25년도 5월이면은 이번 달이네요? 일주일도 안 된 물건입니다. 아. 근데 입찰 인원이 몇 명이었을까요? 그래도 한 15명은 되지 않았을까요? 아파트잖아요. 아파트여서 네. 10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10명이 안 됐다고요? 9명이 입찰을 했더라고요. 오. 아파트 보통 입찰 보면은 몇 명 정도 들어오는 줄 아세요? 20명? 맞아요. 최소 20명 이상은 들어오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이게 경쟁이 적은 물건이기 때문에 9명만 입찰을 해서 시세 차이 2억을 본 거죠. 와. 대박이죠. 아, 대형 평수를 진짜 안 하시는구나. 대형 평수는 아무래도 내가 한 번 더 움직여야 되니까 확실히 안 보세요. 근데 이런 데서 기회가 있다는 거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물건을 어떻게 찾아요? 물건을 찾는 거는 네. 우리가 경매 정보지
부지에 건물 면적을 85 이상을 설정을 해놓고 용도 종류를 아파트로 설정을 해놓으면 대형 평수 물건들만 나오겠죠. 네. 그렇게 해서 검색을 했을 때 물건들이 쫙 나올 거예요. 내가 낙찰을 받고 부가세를 내더라도 실익이 나는지를 판단을 해보셔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뭐 시세조사도 네. 있겠지만 시세조사에 앞서서 우리가 부가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아, 그럼 계산을 할 줄 알아야겠네요. 그쵸. 근데 이 계산하는 거 복잡하게 처음에 느껴질 수 있는데요. 한 번, 두 번 영상 보면서 따라 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제가 했으니까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제가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철산동 아파트를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계산을 할 때는요. 첫 번째로 토지 기준 시가를 구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건물 기준 시가를 구하면 됩니다. 이 두 가지만 구하면 계산은 끝이에요. 자, 그럼 첫 번째로 토지 기준 시가 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이 토지 기준 시가를 구하려면 내 물건의 대지권 면적이 몇 제곱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 정보는 어디에 나와 있죠? 경매 정보지요. 네, 경매 정보지에 나와 있죠. 그럼 경매 정보지에 나와 있는 대지권 면적 75.89제곱미터를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거를 잘 기억해 두고 네이버에 한국부동산원이라는 사이트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한국부동산원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오른쪽 하단에 부동산 가격 공시라는 탭이 있어요. 그 탭 안에 개별 공시지가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쪽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들어가서 내 물건의 주소지를 검색하면 하단에 개별 공시지가가 나와요. 이 철산동 주소를 입력을 했더니 개별 공시지가가 451만 2천원으로 나오는데요. 제곱미터당 451만 2천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까 경매 정보지에서 대지권 면적을 봤죠. 네. 그러면 개별 공시지가 곱하기 대지권 면적을 하면 3억 4,241만 5,680원이 나옵니다. 이게 토지 기준 시가예요. 아, 그럼 이건 무조건 제곱미터로 계산해야겠네요. 그쵸? 대지권 면적 경매 정보지에서 확인을 했고 개별 공시지가를 곱하니까 토지 기준 시가가 나온 거예요. 그럼 첫 번째 계산해야 될 토지 기준 시가가 나왔죠? 네. 어려우신가요? 아니요, 지금까지 쉽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건물 기준 시가를 구하셔야 돼요. 이 건물 기준 시가를 구하실 때는요.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사용 승인 연도를 아셔야 되고 또 두 번째로는 공급 면적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사용 승인 연도는 어디서 알 수 있죠? 경매 정보지요. 네, 경매 정보지나 네이버 부동산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공급 면적은 어디서 알 수 있죠? 네이버 부동산이요. 네이버 부동산이죠. 네. 경매 정보지에 나와 있는 면적은 전용 면적이니까 공급 면적을 확인할 때는 네이버 부동산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여기를 봤더니 사용 승인 연도가 1986년도고요. 그리고 공급 면적이 141제곱미터예요.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고 우리 건물 기준 시가를 한번 구해 볼게요. 네. 일단 건물 기준 시가는 국세청 홈택스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메뉴에 상담 불복 제보라는 곳이 있어요. 그쪽을 클릭하면 하단에 내리다 보면 기타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 기타에서 기준 시가 조회를 눌러주시면 돼요. 기준 시가 조회 플러스를 누르면요. 건물 기준 시가 양도라고 가로치고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을 눌러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에 내 물건 연도 1986년도죠. 1986년도를 입력을 하고 건물 면적에는 공급 면적을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럼 141제곱미터 입력을 하고 또 취득 연도는 내가 진짜 취득한 연도 그리고 매도도 내가 취득한 연도에 보통 매도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2025년도에 취득을 했으니까 2025년도 또 양도 연도도 2025년도로 해놓으시면 됩니다. 어차피 우리 단기 매도할 거잖아요. 네. 그래서 같은 연도로 설정을 해놓고 볼게요. 그 다음에 양도 당시 건물 구조랑 양도 당시 건물 용도는 취득 당시랑 동일하게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 아까 개별 공시지가 구했잖아요. 네. 개별 공시지가가 아까 451만 2천원이었거든요. 그거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451만 2천원을 입력을 하고 양도 당시 개별 공시지가도 451만 2천원으로 동일하게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기준시가 계산하기를 누르면요. 밑에 내 건물의 기준시가가 나와요. 이 물건을 봤더니 2025년 건물 기준시가가 141제곱미터를 곱해서 5,358만 원으로 계산이 돼서 나왔죠. 그럼 이 건물의 기준시가는 5,358만 원인 거예요. 그럼 우리 아까 토지 기준시가 구했고 건물 기준시가 구했죠. 네. 이거를 이제 공식에 대입만 하면 됩니다. 공식이요? 네. 그 공식은 어떻게 찾아요? 공식은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아, 네. 이 공식은
공식은 건물 가액을 구하는 공식이에요. 건물 가액을 왜 구하죠? 여기에 10%가 우리가 비용으로 나갈 거니까, 부가세로 네. 나갈 거니까 건물 가액을 구하셔야 됩니다. 일단 건물 가액을 구하는 공식은 매도 가격 곱하기 건물 기준 시가 분의 토지 기준 시가 더하기 건물 기준 시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할 때는 예상 매도가가 있어야 돼요. 내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금액에 팔 수 있겠다라는 금액이 있죠. 그 금액을 공식에 대입해서 아까 구한 토지 기준 시가랑 그 매도가랑 건물 기준 시가를 공식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이 물건의 예상 매도가를 14억 5천으로 뒀는데요. 14억 5천으로 해서 부가세를 계산을 해봤더니요. 1,960만 원이 부가세로 나오더라고요. 공식은 옆에 띄워둘 테니까 참고하셔서 한번 연습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부가세가 1,960만 원이 나왔어요. 네. 아까 제가 12억 2천 정도의 낙찰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더해도 12억 4천이잖아요. 그쵸. 14억 5천에 매도를 했을 때 2억 차익이 나죠. 아, 나네요. 네. 생각보다 크지 않네요. 부가세요? 네. 부가세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아. 그런데 여기서 팁이 있어요. 어떤 왜 팁이요? 부가세가 안 컸을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부가세가 안 컸을까요? 서울이 아니라서? 제가 아까 건물 기준 시가를 구해서 건물 가액을 구해냈잖아요. 네. 이 건물이 오래됐기 때문이에요. 아, 오래됐어요. 구축이어서. 준신축 건물이면 감가상각을 아직 많이 안 맞았기 때문에 금액이 좀 높을 거거든요. 네. 근데 이 물건 아까 86년도 물건이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감가상각을 많이 맞아서 지금 이 건물 가액이 적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 그 구축의 기준이 뭐예요? 구축의 기준은 보통 20년을 잡기는 하는데요. 그거에 국한돼서 지금 보실 필요는 없어요. 이 정도면은 건물의 연식이 많이 지났으니까 건물 가액이 적게 나오겠거니 이렇게 판단을 하고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내기 좀 아쉽죠. 아쉽죠. 그래서 제가 추천 물건까지 준비를 했어요. 대형 평수 추천 물건이에요? 네, 대형 평수 추천 물건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런 물건들 한번 조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서 네. 맨날 폐찰하시는 분들 너무 속상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요. 사건 번호 2024 타경 77275번이고요.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화성시면 조사하러 가기도 부담스럽지 않겠죠? 그쵸, 경기도니까요. 네, 건물 면적이 36.24평이에요. 크긴 크네요. 그죠? 대형 평수죠. 네. 감정가 4억 5,300만 원에 한 번 유찰돼서 3억 1,710만 원입니다. 이 물건 권리 분석을 해봤더니 권리상 문제는 없더라고요. 그럼 바로 네이버 부동산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왔더니 같은 면적을 체크해서 시세 실거래가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네. 시세 실거래가를 확인을 했는데요. 25년도 2월 달에 4억 9천에 9층 물건이 매도가 됐고 4억 4천에 7층 물건이 매도가 됐습니다. 또 그 전에는 24년도 11월, 24년도 7월 달에 순차적으로 거래가 됐어요. 거래가 많은가요? 그렇게 막 많지는 않네요. 그쵸, 막 네. 많진 않죠. 이게 아무래도 중소형 평수랑은 달라서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거래가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저렴하게 낙찰을 받은 다음에 기다렸다가 매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소형 평수 두세 건 해서 4천만 원, 5천만 원 벌 때 동안 우리는 큰 수고 안 들이고 1억 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훨씬 낫죠. 네. 그래서 이런 물건은 조금 기다렸다가 매도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나와 있는 물건들을 좀 봤더니 네. 1층 매물이 4억 6,500만 원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저층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만 바로 5억으로 호가가 뜁니다. 그러면은 이 1층 물건 4억 6,500만 원이 나가면 그 다음 물건은 5억인 거죠. 네. 그리고 여기 같은 평수 매물이 4개밖에 없더라고요. 몇 세대인데요? 총 896세대인데 아마 대형 평수 세대수는 그것보다는 훨씬 적을 거예요. 우리가 경쟁할 수 있는 물건들이 4개밖에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저렴하게 낙찰을 받아서 조금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도를 하면은 금방 나갈 수 있겠죠. 네. 이 물건 부가세 계산 안 하고 끝내면 저 미워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가세 계산을 해왔습니다. 직접 해오신 거예요? 네, 그래야지 조금 편하게 조사를 하실 수 있으니까. 네. 제가 조사한 거를 바탕으로 한 번 더 연습해서 조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기 대지권 면적이 57.85제곱미터고요. 토지 기준 시가를 구했더니 1억 4,740만 1,800원이더라고요. 네. 건물 기준 시가는 건물 면적이 147제곱미터로 건물 기준 시가 1억 5,626만 1,000원이 나왔습니다. 이것들을 공식에 대입을 해보면 건물 가액이 2억 5,214만 7,744원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10%죠. 네. 얼마죠? 2,500만 원 정도 네, 되겠네요. 10% 하면 2,500만 원 정도죠. 네. 그러면 낙찰가 더하기 이 2,500만 원을 했을 때 시세가 높으면 조사할 만하죠. 할만하죠. 근데 이 물건 제가 만약에 방송에서 안 했으면 사람들이 유찰 많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죠. 안 들어오죠. 맞아요. 이게 부가세가 2,500만 원밖에 안 하는데 안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물건들을 잘 유심히 보셔야 돼요. 안 보이는 곳에 뭐가 있다?
돈이 있다. 기회가 있는데 기회가 곧 우리한테 돈이죠. 네. 안 보이는 곳에 기회가 있고 돈이 있으니까 우리 이런 물건들 위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천 물건까지 알려드렸는데 좀 유익하셨을까요? 계산 두세 번은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계산을 처음에 이게 보기만 했을 때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네. 근데 제가 계산했던 거 옆에 띄워놓고 내가 진짜 실제로 이 물건을 입찰한다는 마음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한 2번, 3번 반복을 하면요. 그냥 그때는 따라만 하셔도 바로바로 할 수 있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거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천 물건 계산까지 해드렸으니까 그 물건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조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안녕!